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4.25%로 0.25%포인트 낮췄죠. 연말까지 두 차례, 내년에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미 연준이 시동을 건 금리 인하가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국은행 금통위도 10월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연준 0.25%포인트 내렸는데 일부 연준 이사 중에서 B컷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 12명의 보팅에서 11분이 25p 인하를 주장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얼마 전에 임명된 마이런 이사가 B컷 인하를 주장하셨습니다. 한 명만. 맞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8월 달 고용 지표 나오자마자 연준 B컷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늘어났다가 예. 실제로 이제 8월 달 물가 지표가 이제 스티키한 물가 방향성이 확인되면서 네. 25p 인하 정도로 조금 점쳐졌고요. 실제로 이번에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금리 인하가 단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금리 인하 결정뿐만 아니라 예. 뭐 점도표 내용 그리고 그러니까요. 파월 의장의 스탠스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점도표, 그러니까 이사들의 금리 전망치잖아요. 그게 어떻게 달라졌어요? 네, 이제 기존에는 올해 그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달라졌고요. 처음부터는 일단 올해 사실 연준은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금리 인하하기 전에 연준의 정책 금리 상단이 4.5%였죠. 그러면 올해 말 연준의 정책 금리는 4%가 기존의 전망이었는데 이게 3.75%로 하향됐습니다. 2회에서 3회로 연내 인하 횟수가 늘어난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남은 FOMC는 10월 달 그리고 12월 달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매 FOMC마다 한 차례 25bp씩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 그리고 다음 연도의 인하 횟수도 뭐 똑같이 이제 조정이 됐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년은? 결국에는 이제 연말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연준의 정책 금리는 아마 기존의 3.5%에서 3.25%로 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내후년도 똑같이 3.25%에서 결국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 수준이 3.25%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당초 전망보다 1회의 금리 인하 횟수가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당초 전망보다 네, 한 차례 더 금리를 더 내릴 올해 수 있다. 한 차례 더 해서 두 차례 정도. 맞습니다. 내년은 전에도 똑같은 한 비율입니다. 네. 차례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전망치가 바뀌게 된 게 뭔가 이 고용 동향은 조금 기대만큼 좋지 않은데 여전히 물가가 계속된다.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경제 전망치가 이렇게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의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의 1.4%에서 1.6%로 올라갔죠. 예. 최근에 고용 둔화를 인식해서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갔던 점은 조금 이례적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 전망치 역시나 이제 올해 말 기준으로 3% 그리고 내년 말 기준으로 2.6%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장되면서 성장률에 대한 상방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라는 연준의 해석일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번에 파월 의장이라든지 스테이트먼트에서 여러 가지 언급 중에 하나도 고용 자체의 둔화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발, 인플레이션발 위험성은 경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멘트들이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네. 결국에 미국의 경기가 소위 말해서 둔화라든지 리세션의 징후를 연준이 인식하고 있기보다는 앞으로 경기가 크게 망가질 것 같진 않지만 부차적인 가능성들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 액션이었다라는 인식이 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한 차례 더 늘어나고 내년은 비슷하지만 앞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한 세 차례 정도 내년까지 이렇게 점도표가 조금 달라진 거에 대해서 시장, 자본시장,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자산시장의 변화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실 FOMC 직후의 채권 시장 반응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어떻게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결정 직후에는 단기물 그리고 장기물 금리가 쭉 빠지다가 실제로 연준의 성명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점도표 수정 이런 부분들이 발표되면서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 시장에서는 조금 파격적인 연준의 행보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 실제로 소수 의견, 뭐 소위 말해서 비컷을 주장한 연준 위원도 한 분밖에 없었고요. 뭐 거기다가 연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파격적으로 하향 조정되지 못했던 점들이 채권 금리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우왕좌왕하는 분위기 속에서 결국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10월달 그리고 12월달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당연히 2년물 같은 미국의 단기물 금리는 빠질 수밖에 없고요. 예. 당연히 이런 걸 프라이싱하는 주가 지수 역시나 여전히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보일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쉬웠던 점도 있습니다. 뭡니까? 뭐냐면 일각에서 기대했던 QT 종료에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통화 긴축. 그게 무슨 뜻인가요? 뭐 기존에 이제 연준은 시장에서 국채 즉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줄여나가는 국채 매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네. 국채와 MBS의 자산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재개가 됐다면 연준의 QT 역시나 멈춰야 됩니다. 뭐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다만 연준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랑은 별개로 이번에 이제 한 큐의 QT를 종료하다 보면 시장의 유동성 급등 현상, 뭐 소위 말해서 주가 같은 위험 자산의 급등 현상을 조금 경계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거기다가 향후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인플레이션 경계감 역시나 QT 종료를 조금 못하게 했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달러 가치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될 텐데 최근에 좀 달러 값이 많이 조금 약한 편이잖아요. 근데 달러 트렌드 자체는 이번 금리 인하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연준이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달러화가 약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번에 연준의 경기 전망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 성장률이 전망치가 올라가네요. 뭐 기존 대비해서는 0.6%로 상향이 됐죠. 그래서 미국 경제의 역시 견고한 펀더멘털 수준들을 고려했을 때 달러와의 방향성 역시나 뭐 금리 인하랑 동행해서 약세로 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번에도 거의 뭐 약 보합 정도에서 머물렀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향후 방향성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9월달 논팜이라든지 고용 지표가 만약에 연준의 예상과 달리 급격하게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고용 시장의 둔화는 인지하지만 속도 자체는 슬로우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네. 거기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병행되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라는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달러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꺾일 가능성들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달러 약세는 조금 크게 변한 게 없다는데 사실 우리는 달러 값이 떨어지면 우리 원화 환율만 보면 원화 환율이 조금 낮아지는 이른바 원화 값어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환율은 지금 달러당 1,380원대 언저리에서 꽤 높은 수준을 네,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환율이 또 오르고 이게 있더라고요. 어떤 현상이에요, 이거는? 아무래도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랑 병행해서 한국은행도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동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들이 높을 것 같고요. 예. 비록 8월 달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뭐 지금 6월 27일 날 부동산 대책 그리고 9월 달에 공급 대책까지 겹쳐지면서 실제로 부동산 거래량과 부동산 가격 지수는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이런 흐름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10월 달에 한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원달러 환율 역시나 뭐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국내 펀더멘털일 것 같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 맞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한미 무역 협상 관련돼서 네. 과연 3,500억 달러의 재원 조달이 가능할까? 네, 지금 아주 고민스러운 과제입니다. 지금 3,500달러 맞습니다. 펀드. 특히나 저희가 초반에는 이게 대출 또는 이제 뭐 자금 조달 지원 형식으로 이제 뭐 보증이다 뭐 이런 게 맞습니다. 많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그러다가 일본의 사례에서 네. 직접 이제 네. 투자하는 방식에 대한 미국의 기대감들이 워낙 네.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한국도 일본형 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들이 강해지고 있죠. 예.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만약에 정부와 이제 미국 정부 간의 이견이 넓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관세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된다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방위비 증액 같은 2차적인 어택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내 수출 기업들에는 악영향을 더 줄 수밖에 없고 네. 현재 원화 가치라든지 금리, 경기 펀더멘털이 관세 15%에서 이제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없다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지금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뭐 경기라든지 뭐 또는 이제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상당히 높은 수준, 원화값이 굉장히 약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군요. 금값은 그동안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뭐 차익 매물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찌됐든 올해 2차례 더 하고 내년에 한 차례 더 하면 이 상승 무드는 좀 계속 될 수밖에 없을까요? 네, 올해 2차례 그리고 현재 연준의 점도표상 내년도 2차례가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연준의 정책 금리는 앞으로 봤을 때는 뭐 100bp 정도 추가적인 인하가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금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금 가격에 대한 고평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중의 유동성이 이전 대비해서는 과격하게 풀리는 현상들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올해 지금 9월달 그 FOMC에서는 QT 관련된 언급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세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연준은 미국 국채를 파는 매도 물량 자체를 줄이고는 있습니다. 대부분 MBS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금값 상승세도 비록 이제 부담스러운 레벨대는 있지만 추세 자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후 채권 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쳤다. 금리가 떨어져 다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단기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이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장기 국채잖아요.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단기 채권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장기 채권도 조금 많이 낮아지는 쪽으로 영향을 줄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채권값이 오르니까 채권 투자율이 좋을 텐데 진짜 그렇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뭐 희망 회로를 조금 많이 돌려본다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미국 재정의 상황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재정 상황이?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단기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준의 통화 정책에 연동되면서 같이 따라 움직일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희도 적어도 연말까지 미국 국채 2년물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40에서 50pp 정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장기물이죠. 뭐 채권 투자자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방향성도 장기물 금리의 하락인데 그게 떨어져야만 모기지 금리도 떨어질 텐데. 맞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나온 미국의 8월 달 재정 수지 결과가 성적표가 굉장히 나쁩니다. 아, 그래요? 결국에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 수입은 뭐 작년 동일 기간 대비해서는 거의 150% 이상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미국 정부 지출입니다. 지금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자 비용뿐만 아니라 뭐 현재 구조적으로 이제 미국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사회복지 관련된 비용들이 여전히 높은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작년 동일 기간 대비해서는 오히려 뭐 한 1,000억에서 2,000억 달러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FY 기준 24년 기준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1.8조 달러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 수준이 1.9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더 늘었네요. 그렇죠. 과격한 관세가 파격적으로 관세가 거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작년보다 훨씬 더 적자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장기물 금리에 부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금리 인하와 별개로 장기물 금리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장기간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들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지금 미국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걸 보면 장기 국채 금리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쉽게 말로 좀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경험했죠. 뭐 얼마 전에 프랑스랑 영국 뭐 과격하게 뭐 신용등급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차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노치 강등을 시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네 재정 수지, 정부 부채 개선을 안 시키면 다음번 정기 평가에서 신용등급을 더 하향할 수 있다라는 경고했습니다. 뭐 결국에 이전에 프랑스도 신용등급이 한 노치 강등이 되면서 국채금리 급등이 일어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에 재정 수지 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 신용등급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이런 부분들도 장기물 금리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연준 금리 인하하면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이제 경제 상황에서 이게 관세가 미치는 영향에 많은 이제 궁금증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 뭐 인상 깊은 얘기가 좀 혹시 있었습니까? 뭐 일단 당장은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시그널은 잡히고 있지는 않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최근에 상품 가격이라든지 자동차 가격, 뭐 관세가 기본 관세 플러스 8월 달부터 상호 관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가격 변화는 없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코스트 부담으로 안고 있는데 뭐 결국에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은 파산을 하든지 아니면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키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세 관련된 기간, 부과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에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가장 걱정되는 이슈는 뭐 결국에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발 가능성, 거기다가 관세로 인해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들이 네. 한 가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저는 그 키는 장기물 채권 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물 채권 금리. 네, 앞으로 이제 연준이 100bp 정도 금리를 더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물 금리가 계속 4% 이상이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 기업에 굉장히 치명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트럼프의 의지든 아니면 연준의 의지든 장기물 금리를 내리는 방향 쪽으로 정책 설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정책이 먹히게 돼서 장기물 금리가 내려간다면 미국 경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반대의 케이스라면 이제 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2의 위기, 뭐 정보 부채 위기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까지도 저희가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미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를 조금 주목해서 봐야만 미국 경제 동향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나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